안녕하세요. 16강 4월의 을목입니다. 음력 4월, 양력으로는 5월이죠. 5월의 장미죠. 그래서 상관격을 두어서 염량여와 5월의 을목 장미가 꽃을 활짝 피웠고 뿌리가 강하네요. 그래서 연, 일, 시에 이렇게 시지에 3개나 뿌리를 내려서 아주 신강한 발자입니다. 일간이 이렇게 이제 지지에 인성이나 비급 3개를 두고 통기통근하게 되면 무조건 신강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목이 강하게 되면 목을 좀 쳐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경금과 신금이 2개나 가지고 있지만 역시 정과 편이 혼잡되어서 이런 경우를 이제 관살 혼잡 이렇게 부르죠. 하지만 관살 혼잡인데 관살이 모두가 약하죠. 그래서 뿌리 없는 관살이다. 경금 정관은 절지에 앉아 있고, 그리고 신금은 사지에 앉아 있고, 역시 인묘 모두 다 절지 태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관살이 모두 다 무력하죠. 이렇게 관살 혼잡이 무력하게 태어난 경우, 관살 혼잡이 무건, 뿌리가 없는 경우는 대개 좀 천격으로서 남자로 인해서 좀 고통받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을목을 금으로서는 불용, 용신으로 취할 수 없고 또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신앙한 을목을 화로서 설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왕자, 희설, 화로서 용신을 잡습니다. 상관을 용신으로 잡는 경우를 가상관이라 그래요. 상관에는 진상관과 가상관이 있는데, 진상관은 대개 월지의 상관이 있을 때 이 월지가 내한테 좋지 않게 작용할 때를 진상관이라고 이야기하고, 가상관은 용신에 해당될 때를 가상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월지에 상관이 있죠. 그래서 진상관이 변해서 가상관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진상관, 변가상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화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는 무토가 지금 고립되어 있죠. 그래서 비겁을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 지지가 그렇게 쟁제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무토를 도와주기 위해서 식신으로서 무토를 쟁제할 수가 있다. 재성이 고립되게, 재성이 좀 약하게 되게 되면 비겁으로부터 항상 쟁투를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관성이 죄를 지켜야 되고, 두 번째 식신이 식상으로서 죄를 또 돌봐야 되겠죠. 그래서 비겁이 많으면은 첫 번째 관이 죄를 지킨다, 두 번째 식신이 죄를 지킨다. 화평진전에서는 그것을 관이 호재, 관으로서 죄를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제희식신, 재성은 식신을 반긴다. 그렇게 또 격국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4월에 을목은 여름에 이제 잎파들기에 개수가 돼가지고 4월이니까 덥잖아요. 그래서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개수를 우선적으로 쓰고 공통으로서는 그 다음에 경금과 신금들이 금생수로서 받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4월 을목의 공통의 원리고, 여기서는 일단 사주가 강하기 때문에 굳이 수를 반기지 않는다. 운에서 보게 되면요, 을일주가 4월 상관절에 태어나서 인묘가 중첩되어서 자하에 녹이 있으므로 당연히 신앙하다. 경신금이 관살 혼잡이 되어 있는데 약해가지고 조열함으로 금, 화, 목이 서로 상극해서 화상간의 미흰형으로 아름답다. 이쁘죠? 장미가 꽃을 활짝 피웠으니까. 그리고 아주 사주가 이제 강한 가운데 묘가 도화살이 있네요. 그래서 도화 플러스 상관이잖아요. 상관. 도화는 주색이고, 또 상관도 유황 또는 이제 상관. 을목이 꽃을 피웠다는 것은 내 생식기를 완전히 드러냈다는 의미도 됩니다. 꽃이니까요. 우리 상관이니까. 그리고 또 상관이 형되었죠. 상관이 형되었으니까 어때요? 나의 어떤 상관성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그 상관이 형이 됐다는 것은 형은 불법, 탈법 이런 쪽에서 내가 상관생제, 돈벌이를 할 수가 있겠다. 상관 자체가 불법이니까요. 형도 하나의 탈법성이 되겠죠.
관이 이렇게 두 개가 있지만 상했다는 것은 또 관이 형을 맞았잖아요. 내가 법을 우습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남자를 우습게 본다는 의미예요. 이런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좀 쉽게 놀겠죠. 일찍이 도화살 운이 왔네요. 예. 자, 그래서 묘운 중에 기유년에 도화살이 년과 운이 상충해서 을유생 남자와 정을 통해서 가출했다가 방랑 생활을 했다. 언제 묘운에 기유년에 가출 방랑했다. 어릴 때 이제 뭐 술집 이런 데 갔겠죠. 도화가 어릴 때 왔다면 재성하고 같이. 그래서 초년 대운에 도화살이 재성을 달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릴 때 일찍이 내가 색정 그리고 도화 내 몸으로 돈 번다 돈 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일찍이 뭐 대학생도 안 돼가지고 뭐 그죠? 21살 되면서 술집 전화 들면서 룸사롱 이런 거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화로 번 돈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기유년 도화살이 와 있는 가운데 유년이 와서 사유합 내 상관과 관성이 합했다는 의미고 또 묘충을 하니까 도화 발동이 됐겠죠. 관성이 왔네요. 무인정운도 일반이고 불길하겠으며 해자운도 무익하다.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심각한 가운데에 화가 와서 수가 와서는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또 사해충 치면은 여기 끝나죠. 이렇게 좋지 않죠. 축도 여기서는 안 좋네요. 왜냐 그러면은 이 사화를 용신으로 쓸 경우에 사화는 유와 축에서 죽는다. 그래서 사유축 되면은 금이 되니까 당연히 병지에 들어가서 죽죠. 그래서 사가 유를 만나면 사지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사는 유축에 죽고요. 조금 설명드리면은 인사신에 이렇게 생지가 있죠. 사생지는 유축이 오면은 사화가 죽고요. 그리고 오와 술이 오게 되면 인호술 되니까 목이 죽을 거고요. 그리고 또 신자진이 되게 되면 신자진 수가 죽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묘나 미가 오면 해묘미로 목이 죽습니다. 그래서 생지는 왕지 또 묘지 만나면 맛이 간다. 힘을 잃는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해자운에도 우익하겠으며 근원이 불미 아름답지 못해서 정격을 면하지 못했다. 자, 그래서 도화살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에 특히 상과 격을 타고났고 또 관살 혼잡이 있어서 냄새가 좀 나죠. 그래서 일찍이 도화운 또는 홍염운이 올 때 또 그것이 특히 재성을 달고 올 때 이럴 때는 주로 화류계 팔자가 많습니다. 자, 다음 사주 1928년생 진상관의 변위가상관격이다. 앞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사주는 진상관이 과상관으로 변했다는 사주로 풀이하고 있네요. 예. 을목인데요. 을사월에 태어나서 목화상관이죠. 대개 여름에 태어난 을목은 계수를 봐야 되고 그리고 경신금으로 보좌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수가 여기에 신금 하나 보이고 진토도 하나 보이는데 이게 붙어 있어야 무슨 물을 만들어내는데 떨어져 있어 가지고 무슨 신진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여기 지금 진토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데 진중에서 봉기무토가 떴고 또 4월 달이라서 이 진중 개수도 사실 수월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목화상관으로 봐서 제가 볼 때는 개수가 필요한 사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 교재에서는 도교쌤이 화를 용신으로 봤네요. 그래서 월지 진상관격인데 이것이 화가 좋게 쓰여서 가상관으로 이렇게 보신 경우인데요. 사주를 좀 강하게 보신 것 같네요. 이 사주가. 제가 볼 때는 을목이 뿌리가 유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멀리 진토에 이렇게 뿌리를 가지고 조우하고 있는데 등락격합에서 관목에 뿌리 내고 관목이 철지 앉아 있어가지고 내 살기 바쁜데요.
아무튼 이 정도 가지고는 이 사주가 견디기가 어렵죠. 이게 극과 설을 견디기가 어렵죠. 때문에 강하다고 봐서 화를 적극적으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주입니다. 일단 조금 조개쌤이 오버하지 않았나. 을일주가 4월 입하절에 태어나서 신약이나 간목 비겁이 있고 자 록이 있어가지고 신진 회국의 약지도 목이라 도리어 왕하다. 그래서 이 사주를 이제 신왕하다고 본 경우죠. 소만절이라면은 진상관격의 용신 인수가 될 것인데 입하절에 생하였으므로 진상관이 가상관으로 변했다. 물론 4월 달에는 입하와 소만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좀 소만에 태어났으면 4월 다음에는 5월로 넘어가니까 굉장히 덥게 보고 그래서 진상관격에 인성 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이 태어난 것은 지금 입하절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름 중에서도 초여름이다. 그래서 많이 덥지 않아서 화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화 떴고 모토 떴고 하면 더운 거죠. 뭐 그죠? 입하는 여름 아닙니까? 초년에 무오김이 강력한 화운에 때 안락했으며 초운이 이제 좋았으니까 이제 좀 끼워 맞춘 거죠. 화가 좋았으니까 뭐 화용신이 아니겠나 이렇게 맞춘 거죠. 신운의 가정이 몰락했으며 신유운도 고생 막심이다. 그때 이제 다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읽어봅시다. 임운의 용신정화가 여기서는 또 정임합거 되어가지고 신병이 발생했으며 해운에 죽었다. 역시 수운에 이제 죽었다. 이 사주가 오행구비 오행이 모두 다 가지고 있고 간지가 청초 하나 운로가 불길해서 합격이 된다. 글쎄요, 그렇게 보기 어렵고요. 그냥 우리는 목화 상관격에 신약한 을목이 그러니까 진상관격으로 보고 인성, 진중계수나 신중임수를 용신으로 잡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 있더라도 자운 같은 경우는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신진수의 기운에 의지해서 덕나개갑 간목의 용신으로 의지하는 것, 그죠? 그래서 조 용신은 수가 되겠고 또 을목 입장에서는 간목에 지금 의지를 해야 되겠죠. 묘가 뿌리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생목입니다. 자, 운에서는 초년에 무오기미는 안락했다. 글쎄요. 그 다음에 신운의 가정이 몰락했으며 신운에도 금운에는 금극목을 하니까 당연히 좋지가 않죠. 이문에는 정임합하고 그 다음에 신병이 발생했고 해운에는 사해충을 치면은 욕사충이잖아요. 그래서 욕사충이 되어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오행이 구비되었고 간지가 청초해서 운루가 불결해서 박격이다. 자, 요 내용은 교재에서는 목화 상관이라고 해서 화를 용신 쓰지만은 실제 신약해서 여름에 수인성을 용신으로 쓰는 사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